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톤에서 새로 나온 하이퍼 C7이라고 하는 광학 30배 줌이 달려있는 펜틸트 카메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를 좀 볼게요. 1080p 60프레임을 HDMI와 SDI 출력을 지원을 하고요. 빛과 컬러를 최적화 시켜준다. 이제 이런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보여주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광고이고 실제로 그런지는 따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디지털 2D, 3D 노이즈 리덕션인데 노이즈 제거 기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이즈 제거 기능이 이 카메라에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속도가 이제 좀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할 때 딜레이가 많이 걸려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곳에서는 오히려 이 기능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이제 밝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안부가 있죠. 좀 어두운 구간 있잖아요. 뭐 그늘이 졌다거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펜 틸트 줌 기능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일청이라는 뜻이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via USB and 이더넷. 그러니까 이제 이더넷 출력이 된다는 건데 보통은 제품 리뷰를 하게 되면 이더넷에 대한 출력은 잘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멀티플 인스톨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설치하는 방식에 따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IR 컨트롤 앤드 조이스틱 컨트롤인데 이게 이제 적외선으로 리모컨, 무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고요. 무선 리모컨 기능은 엄청 좋습니다. 꼭 그 센서 쪽에다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쏴야 되는데 이거는 대충 방향만 맞추고 리모컨 조작을 해도 굉장히 잘 조작이 되더라고요. 민감도도 좋고요. 자, 그리고 조이스틱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고 이 또한 이제 네트워크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품이 제 테이블 위에 있는데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조리개 값이 나와 있는데요. 조리개가 f1.6부터 4.7까지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각으로 볼 때 가장 밝은 수치로 1.6이라는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줌으로 당기면 조리개가 조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두워지게 되는데 그 최대 어두워지는 조리개 값이 4.7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 렌즈라고 하는 것이 50mm 1.8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의 표준 화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이 화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렌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 그리고 센서에 들어온 이미지를 처리하는 뭐 이제 프로세싱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렌즈의 광학적 성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색수차라든지 빛 번짐이라든지 뭐 초점을 잡아내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갈라지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비네팅 같은 거, 줌을 당겼을 때 비네팅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배 줌, 20배 줌일 경우와 30배 줌일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렌즈의 이 광학적인 성능이 더 중요하고 실제 스펙보다 결과물이 잘 떨어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전원이 들어가는 잭이 있고 그 다음에 랜 케이블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HDMI 출력 단자, SDI 출력 단자, 시리얼 포트로 컨트롤을 붙일 수 있는 각종 잭들이 있습니다. 이 랜을 통해서 NDI가 되지는 않고요. 그냥 랜으로 컨트롤 하는데 아까 이 제품 스펙을 보니까 스트리밍이 랜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할 계획이고요. 제품 외관이나 마감새는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1배 줌, 30배 줌 이렇게 당겨가면서 한번 화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이제 뭐 30배 광학 줌이 들어가는 펜틸트를 설치했다. 그리고 시연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화질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좀 처참한 화질이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저가형 CCTV에 센서가 들어가거나 화질을 결정하는 렌즈가 저가형이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부가 색번짐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전반적인 이 색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약간 쨍한 느낌, 뭐 방송용 화질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게 올드한 느낌, 싸구려 느낌이 그냥 화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30배 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렌즈 광학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지의 처리 어떤 엔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반적으로 카메라의 기술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배 화각이고요. 줌을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이 들어가는 속도들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대가 오후 2시 정도이고 실내이고요. 아직 좀 날씨가 약간 구름이 껴서 지금 형광등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화질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이제 글씨들이 이제 얼마만큼 잘 보이는지, 그리고 화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줌이 들어가고요. 빠지는 속도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30배 광학 줌이라서 이제 광학 성능 중에 비네팅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좌우 테두리에 어두운 기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줌이 들어갈 때, 자, 어느 순간에 조금씩 비네팅이 이제 주변에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그렇게 뭐 이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제 줌이 이제 마지막에 강하게 들어가는 이제 그 상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컨에 보시면 자동 수동으로 초점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초점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요. 지금 수동으로 초점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오토 키를 누르면 이렇게 초점이 잡히는 경우고요. 이게 지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게 밑에 그 테이블에 깔려 있고 테이블 보가 이게 체크 무늬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카메라가 초점을 잡을 때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30배 줌의 체감 속도. 자, 이게 지금 최대 30배 줌이고요. 이게 30배 줌을 당긴 것이고,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비네팅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로 이제 다시 원위치로 하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배율입니다. 줌을 당겼을 때의 화질. 자,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고요. 메뉴 항목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리모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메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OSD가 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언어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업에 가보면은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기. 메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뒤로 간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카메라 항목에 가보면은 노출, 칼라, 이미지, 포커스, 노이즈 리덕션 있고요.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이제 아마 템플릿으로 세팅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디폴트였고 노멀, 그리고 요게 조금 화사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놓고 아까 그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줌으로 당겨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이네요. 자, 메뉴 버튼 카메라 부분에서 스타일을 이렇게 바꿨고요. 자, 스타일 다시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디폴트로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틸트에 관련된 건데 이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조절할 수 있는지 볼게요. 1부터 8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리징은 온오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화면을 그냥 딱 그 잡아놓고 잠시 멈춤 현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브, ACC 커브는 아마 이제 그 가속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가속도가 천천히 된다. 이런 것 같고요. 프리셋 스피드는 이제 프리셋을 해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화면을 누를 때마다 전환되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포맷인데 1080p60 그러니까 60프레임으로 출력이 되겠죠.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전은 이제 펌웨어 버전인데 21년 2월, 9월 이런 이제 제품 펌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초기화하는 거 있고요. 네트워크 부분이 안 보이네요. 자, 네트워크 부분. 랜 케이블이 있는데 네트워크 항목이 없으면 이게 이제 어려워질 텐데요.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자, 이제 매뉴얼을 찾아봤는데 매뉴얼에 보니까 비디오 아웃풋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첫 번째로 네트워크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로 가려면 IP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팩토리 디폴트가 192.168.5에163이라는 이게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접속을 하려면 그냥은 접속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요 IP 대역 C 클래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려면 허브에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돼요. 아웃풋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비디오 그 CCTV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온비프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 온비프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인데 여기 온비프 나오죠. 온비프 방식 그리고 RTSP, RTMP 방식 이게 이제 푸시 서버를 쓴다거나 뭐 이런 방식인데 이제 요 세 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 프로토콜들이 나온 지가 오래되고 사용하는 용도가 방송용이 아니고요. 이런 건 이제 조금 뭐랄까 감시용 이제 CCTV 같은 데 사용하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라 딜레이 타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방송용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컴퓨터는 뭐 반드시 IP 어드레스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카메라의 디폴트 아이디는 192.168.5에 163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디폴트 IP를 만드는 요 내용이 조금 다르게 체크되어 있어요. 192.168.0에 26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 접속이 안 됩니다. 매뉴얼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0이 아니고 5가 나와야 됩니다. 5. 이게 이제 5가 돼야 돼요. 5.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5로 돼 있죠?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네트워크 설정을 하시면 요거를 따라 하시는데 이거는 5가 0이 아니고 5로 해 주셔야 이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제품하고 같은 동급의 제품들을 봤을 때보다는 매뉴얼을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좀 관심 있게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으로 잘 매뉴얼이 되어져 있어요. 빛번짐을 한번 제대로 보려면 여기 형광등을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보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찍어볼까요? 자, 형광등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그 형광등을 찍으니까 주변 부분이 어두워졌죠. 이거는 이제 그 노출을 밝은 쪽으로 잡으니까 전체 노출의 값이 평균 값으로 맞춰야 되니 주변부가 어두워지면서 밝은 부분은 이제 밝아지고 주변은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서 노출을 맞추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럴 때 이제 그 포커스 위치, 그 노출 위치를 따로 잡아줄 수 있으면 좀 좋긴 한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능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형광등을 봐도 색수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나름 색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이런 구간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은 이제 초점이 나가 보이고요.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이런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빛 말고 글씨를 보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요. 자,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 들죠. 그러니까 빛이 아닌 피사체를 볼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데 빛이 들어가는 구간 그리고 반사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이 번짐이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불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캄캄한 실내에서 촛불 하나만 켜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저조도 상태에서의 오토포커싱 성능, 전체적인 색감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0배 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한번 이제 기본 배율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기본 배율이고요. 이제 30배 배율로 한번 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싱, 오토 포커싱을 한번 잡아 볼게요. 오토 포커싱 성능도 기대 이상으로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촛불이니까 이제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제 이렇게 초점을 놓쳐버리네요. 그리고 빨리 잡아주면 되겠죠. 네, 이제 포커싱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수동 포커스로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초점을 잡았고요. 정말 어두운 상황이고요. 애초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톤의 하이퍼 C7 30배 광학줌 펜틸트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